인구들이 20가구에서 33명이나 되는 등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늘 수원이 부족하여 물난리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상하수도 사업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현지에 가서도 같이 상수 공급을 위해 고민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망일포 마을에 대한 지방 상수도 공급에 있어 진행되는 사항과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망일포 마을 그 지방 상수도 공급은 정말 오랫동안 그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의원께서 그 노력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그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그 EK 중공업 앞에서 망일포 마을까지는 전체 이 구간이 한 2.4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그 3억 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추경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실설계를 시작을 했고 내년 당초에 예산을 한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그 EK부터 지금 한 480m와 그 가업장 먼저 공사를 하고 추경 정도의 그 토지 소유자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전체 사업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일포 마을 주민들이 오랜 수원 사업에서 상수도 공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번 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에서 빠르게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저번에 우리 정남마을에 수도관 때문에 많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님과 또 그 마을 분들이 꼭 이 자리에서 좀 인사를 드리라고 너무 애를 먹고 그랬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꼭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 대신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건설가에서 그 설계 도면을 보면은 그 망일포 부분이 동네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설계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그 상수도를 깔 때 그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고 또 망일포 제일 안쪽에 보면은 5가구가 있는 걸 그때 알죠, 제가 그때 예.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쪽에도 일단 동의를 얻어야 될 그 입장인데 그 상하수에서는 어떻게 그 처리를 할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그 도로 개설이 지금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는 지금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천부교 그 재단 그 부지와 그다음 개인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개 쪽에서는 건설가 쪽에서는 그 지금 도로 개설을 하려면은 이제 보상을 주고 개설이 돼야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단은 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되는 천부교와 그 토지 소유자들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선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 부분에 건설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내년에는 필히 그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석환 의원님 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성안수도 사업소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계장님도 한 두 분이 방금 얼굴도 있네요. 고생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악지구 그 하수도 정비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집중 호우시 고성시장 주변 및 시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해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중률이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그 송악지구 그 하수도 중증관리 침수 예방 사업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착공이 되고요. 현재 지금 그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그 국도 14호선 하부에 그 PC박스 3.0에 내는 PC박스를 지금 그 TSTM이라는 그 비굴착 공사를 해서 그 43m를 지금 굴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서정 건재부터 지금 그 CU 아이존비를 지난 그 CU까지 총 384m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210m 정도가 공사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존빌 그 2차 정문 앞까지 지금 그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8월 달부터 지금 한 2개월 동안 그 상당히 공사가 중지돼가지고 GS 아이존빌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 당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가는 중이었는데 그 아파트 그 협의에서 이제 주변에 저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그 지하 공공시설 옹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박스 3.0에 3.0 박스를 가게 되면은 그 부분적으로 크랙이나 치마가 생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 저희들한테 그 민원을 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그 부분 그 지하 누수 예방을 위한 그 집안 그 보링 그라우팅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된 이후에는 그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 공사 재개됐는데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네 그럼요. 요거는 뭐 총괄 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기간은 다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언제 정도 준공이 될 겁니까 이게 지금? 지금 요 부분은 저희들이 뭐 2024년, 25년 준공인데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아이존빌 앞쪽 CU까지는 그 내년 한 그 1월까지 저희들이 한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되면은 CU 앞 사거리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출퇴근 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통 소통 대책과 주민 홍보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이 시내를 통과하는 그 우수 PC박스 매설이다 보니까 늘 뭐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교통량도 많고 아파트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별로 블랙 잘라서 그 구간별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해가면서 최소한 그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그 소음관계도 소음관계 때문에 아침에 한 8시나 돼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서정건지 앞에서 계속 공사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조금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장님, 우리 또 담당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이존빌 2차에서 지금 CU까지 내년 1월 달까지는 그러면 준공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힘이 들겠지만 그리고 상가가 밀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상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가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상가 그분들은 교통-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오는 손님들이나 차량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텐데 근데 뭐 다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홍보 내용을 이제 전단지나 이런 걸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구간을 전체를 해버리면은 통행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 그 블록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상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뭐 그 쭉 앞을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불편함은 뭐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지나가고 그렇죠. 그 주민 통행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 우리 이정수 의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모두 몇 개입니까? 위원회가 한 개 있습니다. 네, 한 개죠. 이 내용은 제가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상경거 산하 소속에 유일하게 양성평등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질의할 내용들은 해안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업체의 원도급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대학건설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건 그 실제 시행한 업체는 어딘지 아십니까? 하도업체 말입니다. 네, 페트라건설. 예. 페트라건설이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산업안전관리비 산업건설기본법 72조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술지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류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누락된 것인지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술지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 비가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요. 지출된 거로 서류상으로는 보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도급 업체인 대학건설에서 대학건설과 페트라건설이 하도급 계약 서류가 여기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업체인 대학건설에서 페트라건설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업무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원도급 업체 대학건설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 페트라건설의 하수급인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업무 사업장 승인 신고는 전부 다 대학건설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그 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산재 사고라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어떤 복지 내용이라든지 그 피해는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페트라건설에서 직인 없는 서류가 국민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납부 확인서 해가지고 현장명 첨부해서 첨부가 되어 있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인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진 서류였고, 그 다음에 하수급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납부됐다고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였는지 이 서류도 위조 내지는 이미 어떤 식의 그러니까 하수급인 절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납부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는지 직인이 없는 서류가 하여튼 첨부되어 있었고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다음에 페트라건설에서 하도급 업무가 진행되었고, 노임은 페트라건설에서 직접 지출했다는 것을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한 결과 노임은 대학건설로부터 지급받았습니까? 페트라건설로부터 지급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페트라건설로 지급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통장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근무 조건 30일 근무, 그 다음에 연속 근무 8일 근무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양 업무가 220만 원 충족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노임이 22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충족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임대장 여기 첨부된 서류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그런 업무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역서상에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전부 다 지급받아 갔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의해 산업안전관리비가 내역서상에 있었는데 그 내용대로 기준 지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기술지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 안전교육을 하고 기술 지도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 자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존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청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환경에 관한 그 현장의 업무가 실제로 진행됐을 때 받아가는 노임인데 현장 청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환경 기술 자격자가 가져가야 될 수당을 환경 청소한 직원의 노임으로 집행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직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로 지금 내용들이 전부 다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가 없이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됐다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지도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 서류상으로 없는데 있었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지금 그 돈이 9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개인 안전보호장구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 안전보호장구를 구매하고 사진 촬영하고 직원들에게 보급된 리스트 본인들의 성형날이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그런 서류들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 돈이 720만 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구성요건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7만 원. 287만 원이네요. 287만 원. 건강보험료는 156만 9,502원.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26만 1,240원. 역시 구성요건 여부를 확인하셔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안전관리 기술지원계약서, 그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 관련 산업안전관리비 내역상에 지출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게 잘 챙겨서 다시 별도 보고를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건설에서 그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가지고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좀 소장 중이라도 보충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해야 이 지구에 2단계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남쪽에 횟집단지 앞에 보면은 그쪽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물때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좀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기에 조금 손실이 있을상 싶은. 그렇죠. 좀 늦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도 손님 챙기셔가지고 다른 쪽에 일로 하고 땄다 그 시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좀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호순 의원님 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난 10월 25일 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소장님 오시지는 못하셨죠?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예. 저도 입구에서 좀 어르신들이 제대를 받아 올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도 이제 제가 죽길이 죽동마을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가 지금 한 20년 정도, 20년 넘었죠. 예, 20년 좀 넘었습니다. 예. 근데 2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행정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조금 들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소장님을 찾아뵙고 뭐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는 건 우리 사람에게 이로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인근 주민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참고 묵고 이래 했었는데 동물보호센터 이 건립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억눌려져 있던 이런 마음들이 폭발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도 혹시 그 인근의 마을은 한번 그 점검을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했고, 뭐 저희들은 뭐 이게 저도 이런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뭐 당연히 하수 처리장이니까 냄새 조금 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을 예. 좀 강구해달라 하고 적극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예.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그 지난 그 죽계리의 죽동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그 악취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이후에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 군수간부 회의 시에도 또 질타가 있었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번 악취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됐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그 악취가 나는 주요인을 보면은 그 주로 그 하수 슬러지를 이제 그 부숙화하는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그쪽에 부숙화하는 과정에 나는 부숙동향 제일 악취가 많이 나고 또 그 가정에서 나는 그 분뇨를 처리해가 가져와서 이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하는 분뇨동에 꺼서 이제 악취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좀 획기적으로 그 이 악취를 막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에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단 뭐 저희들이 하수 그 처리장 자체가 그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쪽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밀폐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조경수 밀폐 식재를 저희들이 이제 먼저 했고 그다음에 분뇨동에 이제 그 당초에는 오픈이 돼 있었습니다. 그냥 분뇨차들이 와서 그냥 배출하고 그냥 가고 이랬는데 그 주변을 전체를 이제 밀폐를 해가지고 그 분뇨 처리하는 동안에 냄새가 안 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요게 죽동에서 보이는 하천 쪽에 그 저희들이 보면은 그 부숙동이 있습니다. 부숙동하고 사이가이 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기존에 그냥 메시 철망으로 해가지고 약 한 1.2m 높이에 그냥 철망만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그 구간 그 부숙동과 사이가이 쪽은 전체 한 80m 정도를 해서 높이 한 4m의 그 차폐 시설을 그 저희들이 차단벽을 이번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경도 되면은 아마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공사는 그 정도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했고 운영 면에서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게 한 80% 이상이 그 부숙동에서 나는데 이 하수 슬러지를 저희들이 막 이걸 그 부숙화하던 과정에서 열기를 엮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냄새가 상당히 그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에 연 한 2,500톤을 저희들이 부숙동에서 부숙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5분 1 정도 축소를 해가지고 한 500톤 정도 1년에 연 한 500톤 정도만 그것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 처리해서 악취를 대대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려고 그 다음에 그 탈취 시설 안에 이제 청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운영 시간을 이때까지는 뭐 365일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부속동을 돌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아침 9시부터 오후 17시인 저녁 오후 5시까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특히 야간 주말에는 아예 그 정지를 운행 정지를 시켜서 아예 악취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차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게 이제 진행이 이제 올해 11월 곧 11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나서 요게 된 성과를 가지고 제가 그 죽동 마을에 한번 주민들께 한번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뭐 앞에 동물유기센터 뭐 그런 거와 별개로 저희 사업소 자체가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이런 그 내용을 해서 이때까지 쭉 뭐 20년 동안 기계도 노후되고 냄새도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설명을 한번 가지고 주민들도 한번 모시고 그 사업소 저희들 방문을 한번 초청해서 뭐 냄새도 직접 한번 맡아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더 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더 차기 또 대책을 또 강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마을 주민들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고통받았던 그런 마음들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부속 시설 그 1년에 한 2,500톤 정도를 500톤으로 예. 500톤으로 줄인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위탁을 위탁 처리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위탁의 경비는 어떻게? 지금 저그 부속가 시설하는 그 우리 전기나 기타 뭐 이렇게 시설 유지 관리비 대비 그 위탁 처리비를 저희들이 한번 강상비로 따져 보니까 뭐 톤당 약 한 13만 원, 약 12만 원 정도 해서 거의 차지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비가 더 싸게 치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구부속 시설하고 신부속 시설 예, 두 개 두 있습니다. 가지를 운영하다가 이제 구부속 시설은 전기를 시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럼 왜 이때까지 이런 좀 대책들을 좀 귀 기울이지 않고 왜 이때까지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해왔는지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그게 참 뭐 저희들이 그 공무원 늘 그냥 뭐 하수 처리장 이래 하니까 하수 처리장에 가면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게 뭐 정상이다 이렇게 뭐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느끼는 그 체감하고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 죽동마을 주민들께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해서 하여튼 뭐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최대한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약속을 지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 예, 당연히 지켜야지. 예. 그리고 이제 1년 365일 계속 가동하던 부분을 이제 휴일을 또 제외하고 예. 아침 9시부터 지금 5시까지 5시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청소 부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출입문 그를 밀폐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 예.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예. 이렇게 한다는 말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이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마을 주민들께 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이때까지 고통받았던 데 마음에 대해서는 또 위로를 좀 해드리는 그런 또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면 많은 이제 뭐 악취 저감은 되겠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끊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분기별로 예. 1년에 한 4번 정도는 가까운 마을에 나가십시오. 나가가지고 냄새가 어떻는지 또 건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또 개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신뢰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 뭐 잘 받아들이고요. 그 분기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꼭 그 현장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